다음 얘기해 볼 팀은 댈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지난 시즌 정말 극적으로 지구 우승에 성공했습니다만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탈락하는 정말 대참사를 또 겪으면서 시즌을 마무리를 했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였는데 올 시즌에는 사실 저희 그 셀러리 캡 문제 때문에 영입보다는 주요 선수들이 빠져나간 소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2번 시드로 아마 플레이오프를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올해야말로 뭐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저희도 음, 그런 생각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3번 시드였던 라이언스가 너무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팀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경험 면에서 댈러스가 그래도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나 뭐 라이언스를 음, 만나기도 전에 이제 그린베이에게 덜미를 잡혔기 때문에 뭐 정규 리그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시즌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음, 해야 될 것 같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쿼터백 쪽에 이제 닥 프레스컷, 쿠퍼 러시, 트레이 랜스라는 이 3인 체제는 그대로인데 이 프레스컷이 잡아먹는 캡 스페이스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댈러스의 오프 시즌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말았어요. 음. 그 예전에는 이제 '일단은 지금 달려야 될 때다.'라는 판단하에 프레스캇의 이 계약 규모의 대부분의 샐러리를 인제 계약 후반에 몰아 넣었는데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인제 그 미루다가 인제 더 이상 이렇게 미룰 수 없게 된 인제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됐는데 계약을 다시 연장을 하면서 인제 뭐 계약에 대한 어떤 구조를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그 보이드 이어를 넣어서 인제 또 그 지급을 유예를 한다든가 뭐 이런 류의 지금 처치를 하지 않으면 올 시즌의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글쎄요. 어 아직 인제 그 선수 이적 시장이 뭐 굵직한 선수들은 이미 이적을 마친 선수들도 많지만 남아 있는 시장에서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팀 전체 캡스페이스의 21% 정도에 해당하는 약 음. 5,500만 달러를 지금 프레스캇이 잡아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팀과 프레스캇 사이의 어떤 재계약 논의의 어떤 대화의 창구라는 것이 이제 완벽하게 닫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꾸준히 대화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뭔가 합의점에 다다르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음. 그래서 결국 시즌 시작 때까지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을 시에는 결국에는 댈러스는 조금 약화된 전력을 가지고 2024 시즌을 좀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 음. 제리 존스 구단주가 이번 시즌 모토로 올인이라는 단어를 뭐 사용하면서 뭔가 대대적인 좀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과는 별개로 좀 음. 실망스러운 로스터로 시즌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 네. 어 제가 트위터를 보다가 인제 그 이안 라포포트는 알림을 걸어 놨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젠가 뭐 이렇게 알림이 와서 보니까 프레스캇이 "자기는 돈을 위해 뛰지 않는다." 라고 인제 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말도 너무 웃긴 얘기인 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연장 계약 큰 규모로 주지 않으면 나는 홀드아웃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인제 연병을 떨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들 기억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랬던 선수가 지금 와서 "나는 돈을 위해 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쪼끔 뭐 너무 좀 '과거를 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죠. 또 이제 그 갑자기 "나는 돈을 위해 뛰지 않는다. 올 시즌에 정말 내 대부분의 연봉을 삭감을 하는 걸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진정성이 있겠지만 뭐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는 다음에야 좀 "공허한 소리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백부터 한 포지션씩 좀 살펴볼 텐데 조금씩 이 전력 누수가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러닝백의 지난 시즌 주전으로 뛰었던 토니 폴라드가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로 이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 주전 러닝백 자리가 비었는데 그 대체자로 또 아주 흥미로운 선수를 데려왔어요.
엘리엇이 이제 지난 시즌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 뛰다가 이제 다시 친정집 댈러스 카우보이스로 돌아갔습니다.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엘리엇이 전성기에서는 확실히 내려왔고 다만 이제 지난 시즌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 뛰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엘리엇이 최다 캐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인제 스킬 플레이어진 중에. 그만큼 이제 지난 시즌에 어느 정도 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당장의 로스터를 보면 페이트리어츠보다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훨씬 더 나은 팀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페이트리어츠에서 보여줬던 것보다는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성기 때 보여줬던 모습은 나오긴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음.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이 프랜차이즈 스타의 어떻게 보면 전격적인 복귀이기 때문에 뭐 댈러스 음. 팬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소식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뭐 실제로 엘리엇이 어느 정도 폼을 유지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토니 폴라드보다 더 좋은 옵션인지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그렇다고 확실하게 대답하기는 좀 어렵고 음. 어 폴라드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예 몇 년 전에 토니 폴라드와 이즈키엘 엘리엇이 원투 펀치를 이루던 시기와 비교하면 확실한 마이너스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엘리엇이 넘버 1 으로 있고 넘버 2에 이제 뭐 리코 다우드리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음. 뭐 뎁 스타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그 나머지 선수들은 리그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준 적이 없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음. 확실히 이제 몇 년 전보다 인제 퇴보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리 존스 구단주가 앞서 인제 올 시즌 모토로 올인이라는 인제 얘기를 했다라고 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옷이 인제 올인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인제 CD램이죠. CD램이 인제 5년 차를 맞게 됩니다. 지난 시즌에 뭐 캐치 전체 1위, 리시빙 야드 2 위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CD램 선수인데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그 프레스캇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리시버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향후에 인제 시드램 선수에게 돈을 퍼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제리 존스 구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뭐 연 3천만 달러를 디폴트로 뭐 놓고 협상을 시작해야 되지 음. 않을까 싶거든요. 예 음. CD램이 최근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예 그래서 뭐 어떻게든 저는 잡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네 그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포지션의 약화는 또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좀 음. 지적을 하고 싶고 넘버 3 였던 이제 마이클 갤럽이 이제 레이더스로 떠나면서 생긴 자리가 이제 있었는데 이것도 어떤 외부의 영입보다는 기존의 백업으로 뛰던 이 제일런 톨버트에게 그대로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음. 댈러스가 지금 이 정도의 스팟에도 좀 외부 영입을 하기 힘들 정도로 예 뭔가 '캡스페이스 사정이 좋지 않았다.' 이런 좀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음. 올해로 좀 넘어가 보면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인제 주전 두 자리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센터 타일러 비아다 선수가 인제 "워싱턴으로 떠났다."라고 인제 워싱턴 편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도 사실은 인제 영입이라기보다는 인제 언드래프트 출신의 브라이스 호프먼이라는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시즌 치러 봐야 되겠습니다만 '비아다즈의 빈자리를 이 선수가 채울 수 있을까?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뚜껑을 열어 봐야 아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땐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댈러스 카우보이스 쿼터백의 블라인드 사이드를 지켜줬었던 타이런 스미스 선수가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동행을 마쳤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댈러스에서 뛰면서 이제 프로볼 8번, 퍼스트 팀 올 프로 2번이나 선정이 됐었던 정말 음. 레전드 선수죠. 예 아마도 은퇴를 어느 시점에 하게 된다면 뭐 명예의 전당 입성도 꽤나 유력한 선수가 아닌가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어쨌든 뭐 시간이 흘렀고 예 스미스도 이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결국 카우보스와의 동행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빈자리를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9번으로 오클라호마 대학 출신의 이제 타일러 가이튼이라는 선수를 뽑았어요. 음. 원래 이제 24번 픽을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갖고 있었는데 라이언스와 이제 트레이드를 하면서 29번까지 내려왔고 말씀해 주셨던 타일러 가이튼 선수가 29번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제 줍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이진만 대표님 역시도 내려가서 잘 뽑았다. 1라운드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 나머지 라운드는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1라운드 픽은 좋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라이언스에게 이제 24번 픽을 주면서 또 이번 시즌 3라운드 픽까지 하나 얻어온 카우보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뭐 센터 쪽에도 좀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레엄 바턴이라는 이제 가장 뭐 프로 레디하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를 뭐 뽑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도 일부 있기는 했지만 이제 댈러스의 음, 선택은 이제 바턴을 넘겨주고 차라리 레프트 태클 자원을 확보를 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음, 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이제 향후 몇 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가이트는 뭐 워낙 좋은 평가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뭐 파워라던가 운동 능력 이런 면에서는 뭐 타고난 뭐 재능을 잘 가지고 있는 유망주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음, 우려사항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선수가 이제 대학에서 뛸 때 대부분의 경기를 라이트 태클로 뛰었기 때문에 레프트 태클 자리에 대한 어떤 적응력 이런 것들을 바로 해낼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어떤 오펜시브 라인맨으로서 갖춰야 할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 일단 선수 본인은 뭐 내가 뭐 레프트 태클 안 뛰어본 것도 아니고 뭐 둘 다 해봤는데 크게 차이점을 뭐 나는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어느 포지션에서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다라는 뭐 자신감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카우보이스 팬들 입장에서는 이 가이튼의 이 얘기를 좀 일단은 좀 믿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프로 무대에서 뛰는 것과 대학 무대에서 뛰는 건 또 큰 차이가 있으니까 프로 무대 와서 또 얼마나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수비 쪽으로 얘기를 넘어가 보면 일단은 이제 댄 퀸 코디네이터가 이제 감독직 제의를 받으면서 떠났고 미네소타의 감독이었던 마이크 짐머가 여기 이제 새로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오게 됐습니다. 어 3년 만에 이제 NFL 무대에 복귀가 되겠는데 어 그 마이크 짐머가 인제 코칭 커리어를 시작할 때를 돌이켜 보니까 1994 년에 댈러스에서 코칭을 처음 시작을 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2000 년부터 2006 년까지 댈러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맡았던 경험이 있는 만큼 어 사실은 인제 이 코칭 커리어에서도 사실은 황혼기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왔다는 게 '마이크 짐머 개인에게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 그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그 코칭 스태프 그 선수단 로스터에 유일하게 슈퍼볼 우승을 댈러스에서 해본 그리고 쪼끔 더 기준을 낮춰서 댈러스 카우보이스 소속으로 컨퍼런스 챔피언십을 경험해 본 유일한 지금 코칭 스태프 및 선수지 않나.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마이크 지머도 이제 나이를 좀 찾아보니까 어느덧 이제 60대 중반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30년 전에 이 NFL 코칭 커리어를 시작했던 그 이제 초심으로 좀 돌아가는 이제 그런 뭐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음. 될 것 같고, 글쎄요, 뭐 그 30년 전 일이 얼마나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메카시 감독을 포함해서 뭐 같이 있는 코칭 스태프, 그리고 또 선수들에게도 또 그때의 영광을 또 재현하자는 또 이런 뭐 메시지를 직접 줄 수 있는 또 힘이 있지 않을까? 예, 본인이 또 네. 해봤던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음. 그런 좀 신뢰감 있는 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이제 취임을 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댄킨 감독이 만들어둔 이 댈러스의 수비진이 탄탄하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리인벤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음. 저는 그게 꽤나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마이크 지머든 누구든 예를 들면 제가 되더라도
어느 새로운 자리에 가면 뭔가 나의 가치를 좀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든 있게 마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음, 그러려면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약간은 부정하고, 뭐 부정한다 그러면 너무 나쁜 표현이고, 음, 뭔가 과거에 있었던 것들에서 내가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뭔가 혁신적인 방법으로 뭔가 변화를 준다면 그게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음, 이런 이제 뭐 미식축구 코칭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라도 사실 사람들은 그런 욕망을 느끼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죠. 어쨌든 이 짐원은 뭐 워낙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음, 얘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한 기존의 어떤 선수단의 어떤 클래스와 어떤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그거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뭔가 더 이제 개선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뭔가 컨셉적으로는 네, 댈러스에게는 지금 좀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제 그것과는 좀 별개로 이 선수단의 어떤 유입과 유출을 살펴보면 뭐 약간 걱정이 되는 면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뭐 선수들의 유출이 많죠. 일단 이제 도란스 암스트롱, 단테 파울러가 댄 퀸 감독과 함께 떠났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주전 디펜시브 태클이었던 조나단 헨킨스 선수도 이제 시애틀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레이튼 밴더 애쉬가 사실 이제 고질적인 목 부상으로 본인의 기량을 만개를 하질 못했었는데 결국 은퇴를 선언을 하면서 또 유니폼을 벗게 됐죠. 뭐 아마 이제 전해지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어떤 신체 검사, 네, 건강 음. 검진 이런 것들을 좀 통과를 못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네. 벤더엘 씨도 더 이상 이 선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이제 판단 음. 하에 뭐 방출이 먼저 됐고 그 직후에 이제 은퇴를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1라운드에 뽑힌 라인베커 선수였고 또 저희가 뭐 NFL을 중계를 할 때 또 올어버 NFL을 시작했을 때 또 한참 선수 생활을 했었던 뭐 선수였기 때문에 저희도 좀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했는데 이게 음. 좀 부상으로 짧게 커리어가 마감된 것이 좀 아쉽기는 한데 네, 그동안 좀 네. 고생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좀 음. 전해주고 싶고 음. 일단 이제 빈자리를 어떻게 채웠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 주전 기준으로는 헨킨스와 이제 레이튼 밴더 씨가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음. 헨킨스 자리에는 지난 시즌 백업이었던 이제 골스턴을 주전으로 승격을 시켰고 밴더 씨의 자리에는 이제 베테랑 에릭 핸드릭스를 1년 300만 달러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음. 아마도 이 에릭 핸드릭스는 이 마이크 지머와 또 오랜 시간 미네소타에서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지머의 어떤 커넥션으로 좀 영입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변화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인제 경험 있는 선수들이 해 줘야 되는 몫이 분명히 있고 그 선수들이 인제 프라임 타임에서 내려왔다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인제 레이튼 밴더 에시 선수도 뭐 계속해서 부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또 인제 건강이 허락할 때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선수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빠진 것도 뭐 '소소한 좀 마이너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보다는 전력 약화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뎁스가 좀 약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프런트 음. 세븐인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저희 소감이고 네. 세컨더리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 베테랑 코너백 스테판 길모어와 연장 계약을 하질 않으면서 이제 FA로 음. 풀어줬어요. 그래서 길모어는 네. 아직 좀 새로운 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적어도 이 코너백 쪽에서는 큰 뭐 걱정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음.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9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올프로 퍼스트 팀에도 선정이 됐고 뭐 음. 일약 이제 깜짝 스타로 이제 등극을 했었던 이 다론 블랜드가 여전히 팀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 무릎 부상 때문에 이제 2경기 만에 시즌 아웃이 되기는 했지만 이 트레본 딕스도 뭐 불과 2021 시즌에 퍼스트 팀 올프로에 선정이 됐었던 또 그런 이제 클래스 있는 코너백이거든요. 그래서 음. 딕스와 블랜드가 뭐 아프지만 않는다고 하면 음. 이 세컨더리는 크게 걱정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뭐 세컨더리 쪽에서는 확실히 인제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두 선수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쪽은 그래도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어
팀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전력 약화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글쎄요. 지난 시즌 그 로스터로도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가지를 못했었는데 '이 스쿼드 가지고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뭐 오프 시즌에 하는 어떤 팀의 전력을 예상하고 뭐 성적을 예측하는 이런 이제 프리뷰 단계에서는 뭐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작년에 이 팀이 어디까지 갔었냐. 네, 음. 그거를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여기서 이번 오프 시즌에 뭐 팀 자체 전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변 라이벌 팀들의 뭐 전력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더 세졌냐, 더 약해졌냐. 네, 음. 그거를 이제 하나로 좀 축약을 해서 더 세졌으면 작년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지. 아니면 음. 약해졌으면 더 밑으로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뭐 가장 일반적인 분석 기법이라고 봐야겠죠. 네. 뭐 그거에 좀 대입을 해보면 댈러스가 이제 지난 시즌에 지구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와일드카드까지밖에 못 갔는데 음. 여기보다 조금 더 약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뭐 어찌어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좀 지구 우승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음. 이제 원정으로 뭐 와일드카드 라운드를 치르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미끄러지고 탈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음. 정도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앞으로 이제 프레스캇과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뭐 음. 남은 한 3, 4개월여의 시간 동안 어떤 전력 보강이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음. 적어도 이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5월 말 시점에서는 댈러스의 오랜 수건이 올해도 좀 풀어지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음. 좀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일을 하러 왔다가 인제 이진만 대표님과 같이 인제 저녁 식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인제 저희는 만나면 보통 풋볼 얘기밖에 안 하니까 풋볼 얘기를 하면서 인제 올해 댈러스 그때 인제 그 드래프트 직후 시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드래프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올 시즌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1 라운드 제외하고 나머지 드래프트들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드래프트는 아니다."라고 인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올 시즌에 대한 인제 "기대는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올 시즌의 전망이 좀 어둡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제 올 어바웃 NFL을 그래도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저희가 특히나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는 인제 이진만 대표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눈 편이었잖아요. 항상 그때마다 올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었던 이진만 대표님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 아하 이거는 진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올해 진짜 심각하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좀 음.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뭐 누구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좀 기대감을 늘 갖기 마련이죠. 뭐 음. 결과가 좋지 않을지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도 뭐 시작 단계에서도 좀 기대가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네. 음음.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 댈러스의 이번 오프 시즌을 좀 한마디로 축약해 주는 네 그런 뭐 리액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네. 그래도 이제 워낙 인기가 많은 팀이고 또 존재감이 있는 팀이고 또 뭐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또 주요 포지션에는 곳곳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음. NFC 이스트에서는 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팀이다. 예, 라는 뭐 생각에는 또 변함은 없고 이 플레이오프라는 게 사실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업셋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음. 생각하면 언제든지 또 본인들도 업셋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음. NFL 플레이오프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네. 일단은 플레이오프 한 자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그 음. 이후에 어떤 좀 반전을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사실 지난 시즌에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지구 우승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 많지 않았잖아요. 역시 뭐 '뚜껑은 열어 봐야 아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고요. 이렇게 인제 NFC 이스트 4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다음 저희는 인제 AFC 이스트 4 팀에 대한 얘기로 좀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